어두운 방, 침대 옆 협탁 위에 놓인 핸드폰에서 밝은 빛이 새어나온다. 화면에는 신우이 미니의 이름이 선명하게 떠 있고 지영은 놀라움과 걱정이 뒤섞인 표정으로 핸드폰을 응시하고 있다. 방 안의 다른 물건들은 흐릿하게 보인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새벽 4시였죠. 잠에서 깨어나 화면을 보니 신우이 미니 씨의 이름이 떠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미니 씨와는 몇 년째 연락을 주고받지 않는 사이거든요. 여보세요? 미니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영 씨, 어머니가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계세요. 빨리 와주세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시어머니께서 쓰러지셨다고요? 옆에서 자고 있던 남편 정수 씨를 깨우려다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정수 씨는 어제 출장을 떠났죠. 돌아오는 건 이틀 뒤였어요. 지금 어디 계세요? 성모병원 응급실이에요. 상태가 심각하다고 해서. 미니 씨의 말이 끊겼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옷장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시어머니와 저는 사실 관계가 좋지 않았거든요. 결혼 초기엔 정말 친어머니처럼 대해주셨는데 언제부터인가 서먹해진 사이였죠. 아니, 솔직히 말하면 서먹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원수지간에 가까웠어요. 옷을 입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병원에 가야 할까? 정수 씨도 없는데 혼자 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시댁 식구들은 나를 어떤 눈으로 볼까? 하지만 발걸음은 이미 현관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앞에는 신우이 미경 씨와 시아버지가 서 계셨어요. 시아버지는 많이 늙으신 모습이었습니다. 몇 년 만에 뵈니 허리도 많이 구부정해지셨더라고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어색한 인사를 나눴습니다. 시아버지는 고개만 끄덕이셨어요. 어머니는 어떠세요? 미경 씨가 빨갛게 부은 눈으로 대답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위험하다고 하셨어요. 심장이 많이 안 좋아지셨대요. 사실 몇 달 전부터 병원 다니셨는데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아프셨다는 걸 말이죠. 정수 씨도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시댁에서는 아무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보호자분들이시죠? 환자분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는데 이미 심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며칠 버티기 힘들 것 같습니다. 시아버지가 비틀거리셨어요. 미니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나도 충격이었어요. 몇 년 동안 미워하기만 했던 분이었는데 정말로 돌아가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중환자실에 계신 시어머니를 보고 나왔을 때 의식은 없으셨지만 입술을 미세하게 움직이고 계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려는 것 같았는데 들리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님이 말씀하시길 가끔 의식을 되찾을 때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계속 된장찌개 이야기를 하세요. 마지막으로 된장찌개를 드시고 싶다고. 된장찌개요? 갑자기 옛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결혼 초기에 시어머니께서 끓여주신 된장찌개 맛이요. 정말 맛있었거든요. 구수하고 깊은 맛이 났었는데 그 맛을 따라 해보려고 해도 절대 안 됐었어요. 어떤 된장으로 끓이셨는지 아세요? 미니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담그셨던 것 같은데 레시피를 알려주신 적이 없어서 그때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고향집에 가보면 된장독이 아직 있을 거야. 어머니가 시집 오기 전부터 담그셨던 게. 고향집이요. 시어머니의 친정 고향 말이죠. 경상도 작은 마을에 있는 빈집이었어요. 몇 년 전에 시할머니께서 돌아가신 후로는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이 되었습니다. 제가 가보겠습니다. 말이 저절로 나왔어요. 시아버지와 미니 씨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지영 씨가 굳이 그럴 필요는 아니에요. 제가 가겠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드려야 할 것 같았어요. 고향집까지 가는 길은 멀었습니다.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야 했거든요. 버스 안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 몇 년 동안 미워했던 분인데 말이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진짜로 미워한 적은 없었다는 거요. 그냥 서로 오해가 쌓이고 쌓여서 멀어진 것뿐이었어요.
고향집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아서인지 문고리도 녹슬어 있었어요. 열쇠를 돌리는데 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겨우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곰팡이 냄새와 함께 묘한 향이 났어요. 된장 냄새였습니다. 뒷마당으로 나가니 정말로 장독대가 있었어요. 여러 개의 항아리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항아리를 열어보니 진한 갈색의 된장이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항아리 옆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비닐봉지에 쌓인 편지 뭉치였어요. 편지를 펼쳐보는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손글씨였어요. 그것도 저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우리 지영아에게. 첫 줄부터 가슴이 먹먹했어요. 아마 이 편지를 지영이가 읽을 날이 올까 싶지만 그래도 써둔다. 내가 못난 시어머니라서 지영이와 사이가 나빠진 게 아니라는 걸 말하고 싶어서. 편지는 몇 장이나 됐어요. 시어머니께서 몇 년에 걸쳐 조금씩 써두신 것 같았습니다. 지영아, 너는 참 착한 아이였다. 처음 우리 집에 며느리로 왔을 때 정말 예쁜 딸을 얻은 것 같아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그런데 내가 자꾸 실수를 했구나. 실수라뇨? 무슨 실수를 말하는 걸까요? 지영이 부모님이 빚 때문에 힘들어 하신다는 걸 알고 내가 몰래 도와드렸다. 그런데 지영이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하셨거든. 자존심 상한다고. 그래서 지영이는 모르고 있었을 거야. 뭐라고요? 우리 부모님 빚을 시어머니께서 도와주셨다고요?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계속 읽었어요. 그 일 때문에 집안 살림이 좀 어려워졌거든. 그래서 지영이한테 용돈도 제대로 못 드리고 명절 때마다 퉁명스럽게 대했지. 사실은 미안했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아, 그래서였구나.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저에게 차갑게 대하신 이유가 그거였구나. 지영이가 첫째 임신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손자를 낳아준다고 해서 미역국도 끓여주고 싶었는데 그때 지영이가 친정 어머니 미역국만 찾아서 섭섭했어. 그래도 이해해. 친정 어머니가 더 그리울 수밖에 없지. 그때 생각이 났어요. 임신했을 때 저는 정말로 친정어머니만 찾았었거든요. 시어머니께서 해주신 것들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고마워하지도 않았어요. 지영이 둘째 낳고 산후조리할 때 내가 친정어머니 대신 도와드리고 싶어서 매일 갔었지. 그런데 지영이가 불편해하는 게 보였어. 그래서 그냥 물러섰지. 어쩌면 그때부터 우리 사이가 나빠진 것 같아. 맞아요. 그때 저는 시어머니께서 매일 오시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친정어머니와는 편하게 지낼 수 있는데 시어머니 앞에서는 항상 조심해야 할 것 같았어요. 편지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영아, 내가 만든 된장찌개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먹고 싶다. 그리고 지영이한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 내가 더 잘해줄 걸 그랬다. 편지를 다 읽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진짜 딸처럼 생각하셨는데 저는 그 마음을 전혀 알아주지 못했어요. 된장을 조금 떠서 맛을 보았습니다. 구수하고 깊은 맛이 났어요. 어릴 때 외할머니가 끓여주시던 된장찌개 맛과 비슷했습니다. 이 된장으로 찌개를 끓여드려야겠어요. 시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드려야 합니다. 집 안을 둘러보니 냉장고는 당연히 비어 있었고 부엌 찬장에는 오래된 조미료들만 남아 있었어요. 근처 상점에서 재료를 사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을 구멍가게에서 두부와 대파, 양파를 샀어요. 가게 할머니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디서 오신 분이세요? 서울에서 왔어요. 김씨네 며느리입니다. 아, 그 집 며느리구나. 그 집 맏며느리 참 착하다고 소문 났었는데. 착하다고 소문이 났었다고요. 뭔가 이상했어요. 무슨 소문이요? 부모님 빚 갚으려고 시어머니가 고생 많이 하셨다고 했어. 며느리 부모 위해서 논밭까지 팔았다더라. 논밭까지 파셨다고요? 그 정도로 우리 부모님을 도와주셨다는 뜻인가요?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눈물이 계속 났습니다.
제가 얼마나 모르고 살았는지 깨달았거든요.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된장을 풀고 물을 부어 끓였어요. 두부도 넣고 대파도 썰어 넣었습니다. 찌개가 끓으면서 구수한 냄새가 났어요. 정말 시어머니께서 끓여주셨던 그 맛이었습니다. 찌개를 끓이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런데 저는 그 사랑을 왜 몰랐을까? 왜 그렇게 매몰차게 굴었을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니 씨였어요. 지영 씨, 어머니께서 깨어나셨어요. 지영 씨를 찾으시는데 어디 계세요? 지금 고향집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어요. 금방 갈게요. 찌개를 보온병에 담았습니다. 식지 않게 수건으로 꽁꽁 싸서 가방에 넣었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미안한 마음 때문이었어요. 시어머니께 얼마나 죄송한지 모르겠더라고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시아버지와 미니 씨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머니는 어떠세요? 조금 전까지 의식이 있으셨는데 지금은 다시 주무시고 계세요. 의사 선생님이 오늘 밤이 고비라고 하셨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미 늦은 걸까요? 찌개를 끓여왔어요. 고향집에서 된장도 가져왔고요. 보온병을 꺼내 뚜껑을 열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퍼졌어요. 시아버지의 표정이 달라지시더라고요. 이 냄새, 어머니가 끓이시던 그 냄새구나. 미니 씨도 코를 킁킁거렸어요. 맞아요. 어릴 때 먹던 바로 그 맛이에요. 간호사님께 여쭤보니 환자가 음식을 드시기는 어렵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냄새는 맡을 수 있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누워 계셨는데 얼굴이 많이 야위셨더라고요. 산소 마스크를 끼고 계셨지만 숨소리가 거칠었어요. 찌개 그릇을 시어머니 곁에 두었습니다. 향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시어머니께서 눈을 뜨셨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께서 저를 보시더니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셨어요. 산소 마스크 때문에 말씀은 하실 수 없었지만 눈빛으로 고마워하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손을 잡아드렸어요. 시어머니의 손은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평생 고생하신 손이더라고요. 어머니, 편지 읽었어요. 그동안 몰라서 죄송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쥐셨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때 갑자기 기계에서 삐삐 소리가 났어요. 간호사님들이 뛰어들어 오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제 손을 잡으신 채로 조용히 숨을 거두셨어요.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 계속 울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시어머니의 사랑을 왜 몰라줬는지 후회만 됐어요. 장례식 이틀째 되는 날, 정수 씨가 출장해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비행기를 탔다고 하더라고요. 미안해. 내가 있었어야 했는데. 정수 씨도 많이 우셨어요. 마지막을 지켜드리지 못했다고 자책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뜻밖의 일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남기신 유언장이 있다는 거예요. 변호사님이 오셔서 읽어주셨습니다. 며느리 지영에게 그동안 미안했다. 내가 나를 미워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 하지만 나는 한 번도 너를 미워한 적이 없다. 너는 내 진짜 딸이었어. 유언장을 듣는 순간 온 가족이 울었어요. 시아버지도, 미니 씨도, 정수 씨도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영이 부모님 빚을 갚기 위해 논밭을 팔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가족이니까. 지영아, 너도 우리 가족이야.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내가 살던 고향집과 그 땅을 지영이에게 물려준다. 거기서 된장도 계속 담그고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주렴. 고향집을 저에게 물려주신다고요. 그 집은 시어머니께서 태어나고 자란 집이었는데요.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시길 시어머니께서 몇 달 전에 미리 유언장을 써두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게 드리려던 편지도 함께 남겨두셨대요. 편지를 받아들고 그 자리에서 읽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지영아, 내가 죽으면 너를 많이 그리워할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너는 내 자랑스러운 딸이었어. 비록 말로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읽다가 목이 메었어요. 고향집에 가면 된장독이 있을 거야. 그 된장으로 찌개도 끓이고 아이들 이유식도 해주렴. 그리고 언젠가 손자, 손녀들에게도 할머니가 담근 된장 이야기를 해주렴. 마지막으로 정수에게 잘해주렴.
그 아이도 참 착해. 너희 둘이 행복하게 사는 게 내 소원이야.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어요. 가족들도 모두 함께 울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지영아, 어머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모른다. 맨날 지영이 이야기만 하셨어. 아버지, 우리가 서로 오해했구나. 앞으로는 진짜 가족처럼 지내자. 미니 씨도 제 손을 잡았어요. 언니, 그동안 미안했어요. 저도 편견이 있었나 봐요. 아니야, 미니야. 내가 더 미안해. 정수 씨가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고마워, 여보. 어머님 마지막까지 돌봐줘서. 당연한 거야. 우리 어머니인데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우리는 진짜 가족이었구나. 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진짜 가족이 될 수 있구나. 시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난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고향집을 정리했어요. 정수 씨와 함께 주말마다 내려가서 청소도 하고 된장독도 정리했습니다. 아이들도 데려갔어요. 할머니가 사셨던 집이라고 설명해 줬습니다. 아이들이 신기해하더라고요. 엄마, 여기서 할머니가 된장을 만드셨어요? 그래, 할머니가 직접 담그신 된장이야. 큰아이가 된장독을 들여다보며 물었어요. 엄마도 된장 만들 수 있어요? 엄마가 배워볼게. 할머니가 만드신 것처럼 실제로 인터넷에서 된장 담그는 방법을 찾아보고 공부했어요. 시어머니께서 남기신 된장을 조금씩 나눠 먹으면서 저도 새로 담글 준비를 했습니다. 고향집 마당에는 작은 텃밭도 만들었어요. 상추와 깻잎, 고추도 심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기르시던 꽃들도 다시 심었어요. 어느 날 시아버지께서 고향집에 오셨습니다. 지영아, 여기가 이렇게 예뻐졌구나. 아버지가 오실 때마다 깨끗하게 치워놓을게요. 고마워, 지영아. 어머니가 좋아하실 거야. 시아버지와 함께 시어머니 산소에 갔습니다. 제가 끓인 된장찌개를 가져가서 올렸어요. 어머니, 제가 만든 된장찌개예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끓였어요. 바람이 살랑 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산소 앞에 앉아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어머니, 그동안 몰라서 정말 죄송했어요. 이제 알겠어요.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앞으로 아이들에게 할머니 이야기 많이 해줄게요. 할머니의 된장 맛도 전해줄게요. 눈물이 또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한 눈물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시어머니의 된장으로 끓인 찌개였습니다. 엄마, 이 찌개 정말 맛있어요. 할머니가 만드신 된장으로 끓인 거야. 할머니 된장은 왜 이렇게 맛있어요? 할머니가 사랑을 많이 넣어서 만드셨거든. 정수 씨가 말했어요. 어머니가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 그러게. 우리가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는 걸 보시면 좋아하실 텐데. 이제 알겠습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는 걸요. 시어머니는 평생 마음으로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 마음을 몰라봤죠.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시어머니의 사랑을 이어가겠어요. 아이들에게 그리고 언젠가 올 며느리에게도 그 사랑을 전해주겠습니다. 고향집 된장독 앞에 서서 다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잘할게요. 어머니처럼 사랑하며 살겠어요. 그날 밤 꿈에 시어머니가 나타나셨어요.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영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꿈에서 깨어나니 눈물이 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사랑을 이제야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된 것 같았거든요. 며느리의 선택은 끝났습니다. 이제 딸로서의 사랑이 시작되었어요. 이번 화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이화 제작을 원하신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멋진 영상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